쌤 질문입니다. 페이지 121쪽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벌써 121쪽이야? 정훈이는 화면 멈춰가면서 요 페이지들 보면서 채점을 좀 하셔야 할 겁니다. 숙제가 어디부터 했어요? 116쪽?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112쪽부터 그냥? 114쪽부터 했어요. 자, 114쪽부터 있는 요거 화면 멈춰가면서 정훈이 채점부터 해요. 채점. 화면 멈춰가면서 채점부터 하시고 화면 멈춰가면서 채점하시고 채점하시고 나서 여기도 오른쪽 페이지도 시나이도 전까지니까 화면 보고 하면서 채점을 하세요. 이렇게 시나이도 전까지였지. 채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세요. 그 다음에 멈춰놓고 채점을 해. 잠깐만요. 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시술 요청했는데 못 쫓은 것 같아요. 잠깐 좀 이따 하고. 질문부터 할 건데 121쪽에 있는 내용들 볼게요. 정훈이 채점하고 그 다음 내용 보는 겁니다. 질문은 77번이긴 한데 그 전에 76번부터 잠깐만 볼게요. 계산해서 답을 쓰라는 것보다는 식에 맞춰서 좀 쓰라는 거고, 비례식이라는 걸 배웠고 또 비례 배분이라는 것도 배웠잖아. 배웠으니까 배운 거에 맞춰 갖고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야. 바둑돌이 총 18개가 있는데 흰색 바둑돌 수가 검은색 바둑돌 수의 2배래. 그러면 흰색은 검은색 바둑돌의 몇 배? 2배다 라고 줬다는 건 흰색 바둑돌하고 검은색 바둑돌의 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걸까? 흰색 바둑돌 수가 검은색 바둑돌의 2배니까 흰색이 많은 거야, 검은색이 많은 거야? 흰색이 많은데. 그렇지, 흰색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2대1이야. 그래서 우리 민준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조용조용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오늘 못 가볼 것 같아. 그때 흰색 바둑돌은 몇 개이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B를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흰색 쪽을 물어봤으니까 전체 개수 줬고, 그치? 그럼 뭐 해야 되겠어? 비례 배분. 뭐라고? 비례 배분. 이 용어는 외워야 돼. 비례 배분을 하셔야 돼. 그러면 흰색 쪽에 비례 배분을 하려면 식 어떻게 들어가? 시작? 28. 그치. 18 나누기 같은 소리가 앉아 있어. 비례 배분인데. 곱하기 2 더하기 2 플러스 1 분의 2. 그렇지. 이렇게 하셔야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니까 6이고 6이 12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12개 이렇게 얘기하기를 바라는 거야. 민준아 뭔 말하는지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도 수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써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77번의 질문 보도록 할게요. 어떤 수를 가 대 나, 그래서 3대 8로 나누게 되면 가는 36이다. 어떤 수를 구하시오. 이거 비례 배분이지. 어떤 수라는 걸 3대 8로 나누는 거니까 어떤 수가 전체가 될 거야? 그러면 그 어떤 수를 뭐라고 잡자? 그렇지, 네모라고 잡고 3대 8 중에서 가 부분은 전항으로 3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전체 네모를 3대 8로 비례 배분했을 때 3쪽의 실제의 수가 36이다라는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 그러면 어떻게 비례 배분으로? 네모 곱하기 3 플러스 8 분의 3.
삼쪽 부분. 이것의 결과물이 얼마? 36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나와? 36 나누기 11분의 3으로 네모는 36 곱하기 3분의 11. 이해 가한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 132. 그래서 네모는 132. 여기까지 이해가? 이거를 이렇게 푸는 학생들도 있어. 비례배분을 사용하지 않고 3대 8에서 가부분이 36이니까 나는 얼마일까? 나를 구하는 거지. 나를. 12배. 그러면 12배 됐지? 그 12배 돼야 되니까 몇 배? 몇 개? 96개. 근데 전체를 물어봤지? 전체를 물어봤으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 30, 132라고 해서 구하는 학생들도 있어. 뭐 귀찮으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요거 단원 자체가 비례배분을 공부하는 거니까 굳이 뭘로 쓰자. 비례배분을 연습을 하자. 민준이 알겠어? 아이고 민준이 눈도 조그맣게 뜨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오늘 컨디션이 선생님 마음이 다 안 좋네 아주 그냥. 아이고 정우이도 오늘 아프고 날 잡았나 6학년 이놈의 새끼들 머리 좀 아프다고 안 오고 컨디션 안 좋다고 아주 그냥 저렇게 훅 죽어 있거든. 걱정되네. 전체를 5대4로 나누었더니 더 큰 쪽이 몇 쪽이 됐어? 120쪽이 되었대. 그때 전체는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이거 씩 한번 불러봐. 어떻게 해야 돼? 100. 전체를 네모. 그렇지. 전체를 네모라고 하고 큰 쪽이 5부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시작. 네모 곱하기 5 플러스 4분의 5는 120. 이해갔어? 그래서 네모는 어떻게 된다? 120 나누기 9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됐어?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124쪽에 88회. 120, 88배 말도 하기 귀찮은데. 기운 좀 내. 기운 좀 내. 산산 할 테니까. 가 곱하기 1.7하고 나 곱하기 7.5하고 값이 같을 때 뭔 말일까? 식을 써봐 여기까지. 가 곱하기 1.7은 나 곱하기 7.5라는 것이 같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거 바로 전 걸 봐야 돼. 글씨 말고 바로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거 바로 전에 이거 바로 전에는 뭐가 있었길래 가 곱하기 1.7 나 곱하기 7.5가 같았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 무슨 뜻이냐? 가가 얼마고 왔다. 얘는 내항의 곱 혹은 외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또는 내항의 곱과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식을 쓴 것이다 라고 바라본다면 됐어? 에모 대 별표는 동글뱅이 대 세모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에 내가 가 대 나라고 썼으면 나랑 뭐랑 곱해야 돼? 7.5랑 곱해야 되지. 그럼 앞에 전항이 뭐라는 거야? 7.5라는 얘기가 될 거고 뒤에 있는 가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1.7이 되는 거지. 가 대 나는 7.5 대 1.7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구나 라고 준 것이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그렇다는 것은 비례식에서 뭐의 곱과 뭐의 곱은 같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라고 해놓고선 가 대 나는 몇 대 몇? 7.5 대 1.7이므로 가와 나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항과 후항에다가 얼마를 곱해? 10을 곱하면 75 대 17이 되는데 의심을 해봐야지 약분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약분이 안 돼요. 17은 늘 1 곱하기 17이거든.
아, 정답은 75대 17 정답이 나오겠구나. 얘가 좋다. 또 몇 번? 없습니다. 그러곤 없습니까? 됐어요. 오늘 그러면 숙제는 어떻게 나갈까요? 시난이도 전체 다와 단원 마무리 1, 2를 나가시면 될 거고요. 오늘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다 왔으면 시난이도를 좀 그 자리에서 직접 풀어보게끔 하고 더 어려운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결석생이 있는 가운데 수업의 방법을 살짝 바꿔서 그냥 진도를 나가는 쪽으로. 그럼 여기까지 해야 이거니? 일단 숙제를 거기까지는 1단이에요. 1단 하시고 그 다음 2단도 있겠죠. 2단 보도록 합시다.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비와 비우는 건데 민준이랑 정훈이 둘 다 저 비례식 비와 비우는 거 난이도 좀 높게까지 해놔야 돼. 많이 높게까지. 알겠죠? 그래서 학원에 오게 되면 이 센뿐만 아니라 센뿐만 아니라 다른 교재로 난이도 더 높게 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학생이 없는지로 그냥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뭐랄까 문제를 안 풀어보면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되긴 하는데 일단 학생이 없는 상태로 나갈 건데 도형 부분이라 또 왕창 나갈 건데 걱정이 좀 되네요. 원의 넓이 5번째 단원 곧 있으면 6학년 것도 끝난다. 2학기 것도. 원이 뭔지 알아요? 원이 뭐예요?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원이 뭐야? 라고 얘기한다면 지나가는 학생 10명 중에 9명의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동글뱅이요. 동그라미. 맞아. 틀린 말 아니죠. 하지만 한 명의 학생은 원이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학생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문제 성분 이렇게 돼가지고 원이요? 원이라는 거는요. 일단 흰색 도화지 같은 데다가 점을 하나 찍어요. 그리고 그 점을 점 5라고 가정해 봤을 때 이 점 5에서부터 일정한 거리 그러면 그 거리를 R이라고 또 가정해 봤을 때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이 있겠죠. 근데 이 점이 한 개겠어요? 엄청 많겠죠. 그 이게 엄청 많은 걸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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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10명의 학생 중 이렇게 대답하는 한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원 뭔지 알겠어? 평면상에서 원의 한 점 O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 A가 돌아다녀. A가 겁내 돌아다녀. 겁내 많아. 그것들을 다 불러갖고 다 모아갖고 선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그걸 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뭔 말하는지 알겠어? 그 원이라는 거는 용어가 있는데 어떤 용어가 있냐면 이 점 O 있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원의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원 중심에서부터 각각의 이 원 둘레를 이루는 무수히 많은 점들 사이 그 거리가 있겠지? 그 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반지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가? 반지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A가 겁내 많이 찍혀갖고 원의 둘레를 이루겠지. 그 원의 둘레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원의 둘레. 근데 원의 둘레라고 했을 때 이 둘레를 한자말로 쓰기도 해요. 둘레 주자를 써가지고 얘를 뭐라고도 한다? 원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둘레 주자를 써가지고 여기까지 뭔 말하는지 가?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연결을 쭉 했어 직선으로 그래서 반지름이 몇 배? 2배야. 그럼 이건 뭐라고 할까? 이거는 지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지름이 더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원의 이름은 원의 중심인 점의 이름을 따서 원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의 이름을 만약에 준걸이라고 했으면 이 원의 이름은 원준걸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됐어요? 그래서 이 원과 관련된 용어들은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때 이집트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틀리면 어쩔 수 없고 옛날 사람들이 이게 막 뭐 무슨 농사할 때 뭐 이런 것들 막 계산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원의 둘레 있지 원의 둘레
이 원의 둘레를 이 지름 너 교과서에 나올 거야 계속. 이 지름으로 나눠봤어. 나눠봤더니만 3.14159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더래. 어? 근데 또 요만한 원도 원의 지름으로 나눠봤더니만 이것도 3.14159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겁내 더 큰 원도 원의 지름으로 나눠봤더니만 이것도 얼마나? 3.14159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그래서 수학자들이 나중에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지름으로 나눈 값을 뭐라고 불렀을까? 그렇지. 원주율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불렀었어요. 뭐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원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부터 이렇게 해서 알게 됩니다. 짜잔. 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에서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그것을 원이라고 얘기하며 원의 지름, 원주, 원의 반지름, 원의 중심이라는 용어들 다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이해가죠? 옛날 사람들은요 원의 넓이를 혹은 원의 그 지름 이런 것 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보는 건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정다각형을 이용해 갖고 지름과 원주를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정다각형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정다각형의 정확한 정의는요,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 각이 여러 개인 도형, 평면 도형, 그걸 정다각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모든 변 길이가 같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초등학생들이라. 자, 정육각형의 둘레는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정육각형의 둘레는 가만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림만 보고 얘기해야 돼. 정육각형은 말 그대로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 안 같아? 그래서 원 안에 있는 정육각형을 이렇게 이제 그려본 거야. 딱 맞춰서.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리고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을까 안 똑같아? 다 똑같아 버려. 그리고 대각선을 거버렸더니만 이렇게 삼각형이 몇 개 나와 버려. 6개가 나와버려. 근데 이 6개는 전체 각 각도가 몇 도야? 360도인데 이 삼각형 6개가 전부 다 똑같은 모양, 합동이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한 각이 몇 도겠어? 60도. 그리고 정삼각형은 정삼각형이란다. 원의 반지름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변과 이 변의 길이도 같다 이거.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돼. 요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은데 여기에 60도 나와버려. 그러면 이제 배우진 않았지만 요 각과 요 각도 같거든. 그렇지. 180에서 60을 빼면. 그럼 여기도 120도니까 반반씩 나눠지면 여기 60도, 여기도 몇 도? 60도 나와.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 될까? 너희들은 다 됐고 그냥 정육각형의 대각선 그으면 삼각형 하나가 몇 도? 60도가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나온다? 정삼각형이 나온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정삼각형이 몇 개 나와? 6개가 나와버리게 되고, 그럼 이변 길이랑 똑같을 거고, 정삼각형이니까 얘랑도 똑같겠지. 그럼 얘랑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여기까지 이해 가는가?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래서 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반지름 길이 R 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하는 이유가 레디우스라고 해갖고, 근데 이 원래 학술적 명칭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 길이 R이 몇 개 있다? 6개. 그렇지. 6개가 있는 것보다 더 바깥쪽에 있지. 더 바깥쪽에 있으니까 원의 둘레가 더 큰 거야, 긴 거야, 아니면 정육각형 이 반지름 6개가 더 큰 거야, 긴 거야. 저 밖에 있는 원이 둘레가 더 긴 거야, 아니면은 정육각형의 그 둘레가 더 긴 거야. 원의 둘레가 더 긴 거지. 둥글잖아. 둥그니까. 그렇게 해서 수학자들이 정다각형을 이용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원의 둘레는 안에 있는 정육각형의 모양을 그려서 알게 됐던 게 반지름 길이의 몇 배? 반지름 길이의 6배보다는 크다. 길다. 원주가 봐봐. 원주가 반지름의 6배보다는 길더라. 근데 반지름의 6배는 뭐라고도 쓸 수 있냐? 지름의 3배.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럼 생각을 해봐, 민준아. 원주를 지름으로 나누면. 3.1. 그렇지, 대략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게 신기한 건데 이거. 그게 그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지금. 전육각형의 둘레는 원래 반지름의 6배. 근데 지름의 3배. 여기까지 이해가는가? 전육각형의 둘레는. 근데 전육각형의 둘레보다 원주가 더 기니까 원의 지름 3배보다 원주가 더 길더라. 됐어? 정확하게 몇 배보다 더 길더라. 3.14 1592보다 더 길더라. 1592배보다. 여기는 이제 정사각형을 이제 그려버린 거야. 정사각형의 둘레는 원의 지름이 몇 개 있는 거야? 정사각형의 둘레는 원의 지름이 4개. 요게 지름이니까 얘 길이 같고 얘 길이 같은데 정사각형 4배랑 똑같더라 이거. 근데 누가 더 길어? 정사각형이 더 길어 아니면은 정사각형 둘레가 더 길어 원의 둘레가 더 길어? 정사각형의 둘레. 그렇지. 원이 안쪽에 있으니까. 이해가? 그러면 원주는 원의 지름의 몇 배보다? 4배보다 작다. 짜잔! 이 두 그림을 합치면 합친 거요. 합쳐서 나오는 결론이 있네. 무슨 결론이 있어? 무슨 결론이 있을까? 원의 둘레는 일단 뭐보다는 커. 안에 있는 정육각형의 둘레 지름의 몇 배? 지름의 3배. 그렇지. 지름의 3배보다는 뭐한다? 크고 그 다음 뭐보다는? 그렇지. 지름의 몇 배보다는? 4배보다는 작더라. 이렇게 찾아낸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그 대략적인 값이 나중에 밝혀지게 된 게 3.14159 이렇게 나온 거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들 알고 있으면 되고, 원주율이라는 거는 공식 알고 있어. 원주율은 어떻게 나온다?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 이름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원주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와서 그 값이 나오는 거냐? 원래는 그림을 합쳐서 지금 육각형이랑 뭐랑 봤어? 육각형이랑 정사각형이랑 봤지. 그럼 가운데 있는 도형을 또 팔각형과 바깥에 있는 도형은 오각형.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 도형을 이렇게 점점점 좁혀갖고 거의 원에 가깝게끔 만들다 보면 그 값이 대략 얼마쯤 나오더라. 3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값이 또 뭐랑 똑같더라. 원주를 뭘로 나눈 것? 지름으로 나눈 것하고 같더라. 그래서 그걸 원주율이라고. 원주율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지구를 정면에서 바라보면 지구도 뭐야? 원. 하나의 원이지. 그 원을 지구의 지름으로 나누면 대략 값이 얼마 나온다? 3.14. 그렇지. 3.1415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근데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문제 조건에 따라 달라. 좀 착한 선생님은 원주율은 3이라고 해 라고 하시고, 나 같은 선생님들은 알겠죠? 근데 조금 이제 뭐랄까 애들한테 계산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시는 선생님들은 원주율은 지금부터 3.1 또는 3.14. 그래서 소수 두째 자리까지 곱해야 되는, 즉 세 자리 곱셈에 대한 내용을 잘 이렇게 연산이 안 되면 이제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애들이 잘 많이 틀려.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안 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3.14를 소수로 고치면 얼마인지 아냐? 3.14 소수. 3.14를 소수로 고치면? 아니 소수로 한다. 분수로 고치면? 3.14 아니야. 미안. 내가 잠깐만 선생님. 말을 너무 잘못했어. 3.14 1592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죠? 다 외웠었는데 3.14 1592 6535 89 7구까지밖에 못했어요. 옛날에 형아가 방에서 3.14 이거 옛날에 막 파이데이라고 그러고 외우고 선생님 엄청 많이 외우고 그랬었는데 그 요령이 있었어. 옛날에 그 저기 뭐냐 파이데이라고 실제로 있어요. 이거 파이를 얼마만큼 더 오랫동안 외우냐라고 하는 건데 그 영어로 된 영시가 있어요. 영시. 그 영시를 해석을 하잖아. 그 영시가 알파벳 글자가 100몇 개인가 막 그럴 건데 그 영시를 해석을 하면 그 파이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영시를 외우고 있으면 그 규칙을 알고 있으면 이 파이데이에서 파이를 100 좀 넘게 100짜리인가 좀 넘게끔 얘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규칙은 없어요. 이거 규칙? 이거 규칙은 없지. 그리고 이거 요즘 나온 영화 있지. 요즘 나온 영화 그 뭐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인가? 네. 나 그거 파이썬. 뭐 파이썬이라는 거가 실제로 있나 봐. 뭐 맞춰갖고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도 좀 관심 가져서 보면은 신기한 거 되게 많아. 수학 관련돼서. 아무튼지간에 3.14를 분수로 고치면이 아니라 말을 잘못했어. 3.14 159 어쩌고저쩌고로 분수로 고치면 어떤 숫자에 제일 가깝냐 이거 참고로 알아놔. 3과 7분의 1에 제일 가까워요. 7분의 1이라는 게 7분의 1이라는 게 0.142857142857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3.14 1 그렇지 가장 비슷한 숫자로 3과 7분의 1이라고 할 때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에서 원주율을 3 또는 3.1 또는 3.14 또는 3과 7분의 1이라고 줄 때도 있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들만 알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내용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말에 알맞는 말을 갖다가 써 넣으시오 라고 했으니까 자 얘가 가르치는 건 얘가 가르치는 건 뭐야? 지름. 이건 그냥 지름이죠. 지름. 그 지름을 반땡한 게 뭐야? 반지름.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원에서 중요한 건 지름이야 반지름이야? 반지름이야. 지름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원래는 지름이다. 그리고 요건 뭐라고 할까? 요거 가리키는 건 이제 원주 혹은 원의 둘레. 원의 둘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말에 알맞는 말을 써놓으시오.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율의 별. 이거 한국말 읽듯이 그냥 읽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뭐 때문에? 지름에 대한. 그렇지. 뭐뭐에 대한. 수학하는 자세가 이미 돼 있다는 얘기야. 응? 우리 학생들은.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로 나타내면 비율로 나타내면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원주 대 그렇지. 원주 대 원의 지름 원의 지름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걸 비율로 나타내면 지름분의 원주가 돼서 이 값은 대략 얼마쯤 나온다? 3.14 159 어쩌고저쩌고 나오게 될 것이고 이걸 3 또는 3.1 또는 3.14 또는 3과 7분의 1이라고도 하지만 나중에 중학교 되면 알고 있네요. 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나중에 안 하게 되는데 이거 나중에 계산법 좀 이따 알려줄게. 나중에 할 때. 어쨌든 이걸 뭐라고 한다? 그 파이라고 쓰지 말고 원주율이라고 써야 돼요. 파이라고 쓰지 마시고. 아 이거 정훈이 모르려나? 이거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 너 근데 민준이 너 이거 어떻게 하냐? 형아 책에서 많이 봤어? 그래서 이걸 파이라고 읽어. 파이. 이렇게. 파이. 이거 쓰는 것도 좀 여러분들 연습들 하시고 아시겠죠? 다른 6학년에 쓸 일이 없어. 쓸 일이 없는데 저쪽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내가 쓰게 만들 거야. 내가 쓰게 만들 거니까 그때 가서 쓰시면 됩니다. 내 말에 알맞는 말을 써 넣으시오. 원주율은 뭐 나누기 뭐다?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 원주 나누기 지는 이거 공식은 알고 있어야 돼 당연히.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고 원주율이 그 공식을 알고 있어야 다음 중 바른 거 바르지 않은 것 이라는 복이 나올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복이 나오면 원주율이라는 게 잘 모르니까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원주율을 구하라고 안 나와. 원주를 구하라는 공식이 나오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원주율이 뭔지 몰라. 니들 형, 오빠들, 언니들, 누나들한테 물어봐. 원주율이 뭐냐고. 원주율이 뭐냐고. 그럼 원주율 개념 알고 있는 애도 별로 없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값. 그거 알고 있는 애들이 다 까먹었을 거야. 그거 안 배운 상태에서 객관식 접하게 되면 객관식에서 이런 복이 나왔을 때 이게 맞는 복인지 틀린 복인지 구분이 안 된다. 개념은 알고 있어야지 당연히. 내 말에 알맞는 수를 써놓으시오. 원주율을 소수로 나타내면 3.14 159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끝없이 이어지는데 원주율을 반올림하여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몇째 자리에서 뭔데? 둘째 자리에서 4에서 반올림이지? 그럼 얼마나?
그렇지. 3.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어? 컸어요. 자, 원주와 지름을 갖다가 구하는 방법. 요 공식은 외우세요. 요 공식은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외우시면. 그냥 공식을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아시겠죠? 외우시면 되고 그 공식을 써서 계산하는 건 선생님이 좀 이따 얘기를 해줄 거니까 일단 공식부터 외우면 됩니다. 근데 수학적 공식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첫 번째 알고 있어야 될 공식은 당연히 뭐겠니? 첫 번째 알고 있어야 될 공식은 첫 번째 알고 있어야 될 공식 당연히 원주율이 뭐냐라는 개념이자 공식이죠. 그 원주율이라는 건 뭐다?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그렇지. 원주 나누기 지름이 될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두 번째 공식 그럼 원주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원주는 원주율. 뭐 숫자 넣어보면 되죠. 10은 2 곱하기 2 나누기 아니 2는 10 나누기 5 이렇게 놓고선 원주가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 될 뻔이겠지. 아니 원주율 곱하기. 그렇지. 그래서 지름 곱하기 얼마? 원주율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세 번째 공식 지름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 지름은 어떻게 구해? 지름은 원주 나누기 원주. 원주율이다. 이 공식들은 외우는 거예요. 이 공식들은 여기까지 이해 가. 공식들은 외워야 되는데 이거 외우는 거 당연히 맞죠? 거기 비롯돼서 이렇게 공식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근데 니들 이거 실제로 문제 풀고 나면 앞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결국 결론적으로 머릿속에 남는 건 원주율의 개념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만 1, 2, 3번 공식 중에 제일 많이 쓰이게 되는 건 당연히 얘예요. 원주. 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리고 사실은 이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안 까먹는 거고 세 번째 공식은 두 번째 공식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를 외워. 얘를 외우고 우리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봐봐. 원이 있어.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 다음 원주가 24래. 그럼 지름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다면 원주율을 3.14라고 가정하자. 여기까지 이해 가냐?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 어떻게 세우는 거냐면 이렇게 세우는 거야. 공식은 하나. 원주는 어떻게 나온다? 지름 곱하기 3.14.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지름 알아 몰라? 모르니까 네모 잡고 지름 곱하기 3.14가 24. 그럼 여기서 네모는 어떻게? 24 나누기 그렇지. 이게 세 개의 공식을 전부 다 알고 있어서 원주를 물어보면 지름을 물어보면 각각에 맞는 공식들 1, 2, 3번 중에 선택해서 쓰기라고 해버리면 헷갈려. 그냥 2번 외우고. 그렇지. 2번 외우고 거기에 맞춰갖고 그냥 이렇게 전문 용어는 등식의 성질로 박스 처리해서 구하는 게 제일 좋다 이거야. 그리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원주율을 물어보는 질문을 많이 내겠니? 아니요. 원주율은 정해져 있다니까? 네. 그 원주율은 질문하지가 않아요. 그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인데 2번과 3번 공식, 즉 원주와 지름을 구하는 공식을 각각 외워서 문제에 맞게끔 쓰는 것이 아니라 2번 공식만 외워서 모르는 건 박스 처리해서 문제 푸는 것이 좋다 이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원주를 구하려고 그래. 원의 둘레를. 알겠어요? 그럼 원주는 어떻게 놓아? 원주는 어떻게 구해? 지름 곱하기 3.14. 3.14.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니까 그냥 하면 되겠다. 64, 24. 6일은 8, 63, 18. 18.84. 단위 있으니까 반드시 써주고. 됐어요? 그래서 원주율의 개념,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값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원주율이 뭐냐고 잘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 가죠? 공식 외워야 될 것보다 원주 어떻게 나와? 원주는 지름 곱하기 3.14. 모르면 박스.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도 볼까요? 원주가 다음과 같을 때 지름을 구하려고 한다 라고 해서 지름을 구하는 공식을 떠올리기보다는 됐어?
모르는 건 뭐야? 지름이지. 그럼 지름을 무슨 처리? 박스 처리해서 원주 힌트라고 준 31은 어떻게 나와? 31은 지름 곱하기 3.1 3.14가 나오기 때문에 3.1 3.1이네. 3.1이 나오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지름은 어떻게 나와? 31 나누기 얼마? 3.1 이렇게 나와버리겠지. 됐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10. 얘 가한가? 참고로 알고 계세요. 원이라는 도형은요. 그 원의 크기, 보통 원의 크기라고 얘기한다면 원주의 길이라든가 원의 넓이로 비교할 수도 있는데 원의 넓이 배우지 않았지만 원주만 놓고 봐도 원주가 긴 게 더 큰 원이겠지. 둘레가 더 기니까. 그럼 원끼리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큰 원이다라고 비교하려면 방법은 세 가지야. 지름 또는 반지름으로 길이를 비교하든가 원주끼리 보든가 아니면 원의 넓이끼리 보든가.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섞어서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 지름이냐 반지름, 지름이나 반지름 또는 원주 또는 원의 넓이로 통일을 시켜줘야 돼. 나는 당연히 뭘 추천하겠어? 원주 당연히 원주 반지름이겠지. 당연히 반지름으로 싹 다 통일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됐어요? 자, 정훈이 화면 잠깐 멈춰놓고 페이지 연필 들고 잽싸게 135페이지까지 잽싸게 푸십니다. 135페이지까지 잽싸게 푸세요. 시작. 지금요? 민준이는. 자, 페이지 136쪽에 그 비난이도의 대표 유형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뭐 처음에 배울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1번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 기업과 니은은 원의 지름입니다. 원의 중심 지나는 선분 맞죠? 만약에 원의 중심을 지나지 않고 이렇게 지나면 이건 지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혹시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 틀린 지름. 이걸 현이라고 합니다. 아직 안 배웠구나. 됐고. 그래서 이거를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맞고 원주가 길어져도 원의 지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뿡이지 뿡. 원주가 길어지는데 지름이 어떻게 안 길어져? 원주가 길어진다는 건 점점 원이 어떻게? 원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름이 어떻게?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지름 길이가 같으면 두 원이 있는데 지름이 같아. 혹은 반지름 같아. 혹은 원주가 같아. 그럼 무슨 뜻? 두 원은 합동이다. 다음 중 바르게 말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민영. 원주일은 3.14로만 사용할 수 있어. 뿡이죠, 뿡. 왜? 원주일은 3.14, 159에 어쩌고저쩌고 나가기 때문에 3.1, 3.14 또는 3과 7분의 1 정도로 쓸 수 있으며 중학교 때 들어가면 뭐라고 한다? 문자 파이로 공부하게 됩니다. 우진, 원주일은 원주 나누기 지름이야. 나눗셈은 자리 바꾸면 안 돼. 늘 그거 확인하셔야 돼. 알겠죠? 이거 틀린 보기로 뭐가 많이 나올까? 원주일은 지름 나누기 원주야. 이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틀려. 이거는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이거는 맞는 말. 이거는 맞는 말. 그런 것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갖고 여러 가지 원 모양이 들어가 있는 악기가 있어. 탬버린, 장구, 징. 원주 나누기 지름을 계산하여 원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쓰시오. 이거 뭔 말이냐? 원주 나누기 지름을 계산해서 원주일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을 쓰시오. 무슨 뜻이야? 원주 나누기 지름을 직접 해보라는 얘기야. 직접 해. 직접 하라 그랬어. 그냥 무조건 그냥 뭐야? 탬버린 3.14, 장구 3.14, 진 3.14 해보지도 않고 3.14라고 적어놓고 갔다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소수점 두 번째 자리 정도까지는 각각 다 써줘서 그 원주일의 크기끼리 어떤지 좀 뭐 이렇게 좀 비슷한 정도를 좀 써보라 이거. 잔소리하지 말란 얘기지. 알았어, 잔소리 안 해. 다 할 줄 아니까 잔소리하지 마세요.
원주율이 다음과 같을 때 원주를 보고 지름을 각각 구하시오. 원주율이 다음과 같을 때 원주를 보고 지름을 각각 구하시오. 지름 구하는 공식 있지만 어떻게 하자? 원주는 어떻게 나와? 원주는 얘를 네모라 하고 원주는 지름 곱하기 3. 원주율이죠. 원주율. 원주율. 여긴 지름. 됐어? 그럼 지름은 어떻게 나와? 지름은 원주 율 나누기 원주 율이겠지. 원주 나누기 원주 율. 유. 여기까지 이해갔어? 네. 그러면 지름은 원주 나누기 원주율이니까 얘를 3으로 나누면 얼마? 16. 16이죠. 다음부터는 니들이 하면 돼. 이거 얼마나? 11. 어? 11. 천재인데? 얘는. 이것도 할 줄 알아? 30. 이 아니고요. 8. 1 들어가잖아. 어? 40.82 나누기 3.14를 한다는 건 땅땅이니까 적어도 여기에 1이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한 자리 자연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몇 자리 자연수를 불러야 돼. 적어도 두 자리 자연수를 불러줘서 6, 2, 해야지. 3. 1점. 이해 가한가? 됐어? 그럼 여기는 뭐야? 1.4. 암산하지 1.3 암산하지 말고 13 암산하지 말고 계산해. 계산해서 해. 암산하지 말고 계산해. 암산해서 계산하지 마. 혜성이하고 종원이가 훌라후프 뭔지 알죠? 허리에 두고 막 이렇게 돌리는 거. 혜성이의 훌라후프는 지름이 몇? 40. 80일. 그 다음 종원이의 훌라후프는 원주가 몇? 254. 0.2cm. 누가 훌라후프가 더 크냐니까 원 중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묻고 있는 거니까 원주끼리 통일할 건지 원주로 통일할 건지 아니면 지름으로 통일할 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름이 더 빠를 것 같네요. 지름으로 통일한다는 걸 원주 254.2를 3.1로 나눠줘야 되니까 나는 귀찮아갖고 그냥 81 곱하기 3.1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도 해봤죠 그런 생각. 그러면 254.2를 3.1로 나누는 게 편해? 81 곱하기 30을 하는 게 편해? 80일 안에 30일 하는 게 편하겠네요. 그게 편할 것 같아? 그렇다면 뭘로 통일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원주로 통일하겠다. 근데 이것저것 나중에 복잡하게 나와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귀찮고 고민하기 귀찮고 아니면 약간의 고민과 갈등이 나타나게 되면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뭘로 통분해라. 뭘로 통일해라. 반지름 혹은 지름으로 통일해라. 반지름으로 통일하는 거야. 지금은 원주 구하는 공식이 지름 곱하기 3.1 쓰지? 네. 나중에 선생님이 원의 둘레 그 L이라고 해서 가정해 봤을 때 원의 둘레는 2파이R이라고 해서 알려줄 거니까 그 나중에 가서 알겠죠? 네. 그래서 81 곱하기 얼마? 3.1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25점이 안 나오죠. 24.91 251.1 251.1 이렇게 됐어요? 야 80대랑 3이랑 곱하는데 어떻게 20대를 얘기하냐? 200대를 얘기해야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251.1 얘는 254.2 그럼 종원이께 더 커? 혜성이께 더 커? 종원이 거요. 종원이께 더 크죠. 원자로 써야 돼. 종자. 종. 원주 거랄 거. 원.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책상에다가 그걸 볼펜을 문질러? 그거 아주 어린 애들이 하는 이상한 증상이잖아. 너 나이가 몇 갠데 그런 걸 하고 있어. 책상에 낙서 막 이런 거, 뭐 이렇게 좀 뭐랄까, 막 볼펜을 막 이상한 거 막 하는 그런 거 하지 마. 너 나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고 있으면 중학생이지. 아이 민준아 착각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6학년이라는 학년 없어. 중3이라는 학년 없고 고3이라는 학년도 없어. 6학년 대신 뭐가 있어? 예비 중일. 중3이라는 말 대신에
예비 고1. 고3이라는 말 대신에 예비래요. 수험생. 수험생.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그런 학년이 없어. 26번. 지름이 30cm인 원 모양의 바퀴 자를 사용해서 집에서 마트까지의 거리를 알아보려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바퀴자가 150바퀴 돌았다면 집에서 마트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원리는 어떤 원리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두루마리 휴지가 있어. 됐어? 두루마리 휴지가 전체 몇 미터냐? 라는 걸 알고 싶으면 다 풀어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이해가? 근데 다 풀어서 길이를 재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왜냐면 두루마리는 두께가 있어서 풀면은 그 지름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거 원의 둘레이지. 요거도 원의 둘레. 요거 원의 둘레가 몇 바퀴 회전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뭔지 이렇게 보는 건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얘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 다른 예를 들어줄게.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을 한 바퀴를 굴려. 그럼 동그릉 굴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됐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거리는 뭐랑 똑같을까? 한 바퀴 굴려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원주 곱하기 1 하고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똑같겠죠. 만약에 두 바퀴를 돌렸으면 원주 곱하기 2가 되겠지. 무슨 원리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지름이 30cm인 원 모양의 바퀴좌. 그러니까 바퀴를 이용한 그 길이를 재는 자라는 도구는 바퀴좌. 알겠어요? 길이를 재는 도구인 자인데 그 자가 이렇게 뭐야 검 모양 검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짝대기. 돌리는 거 아니에요? 있잖아 이게 앞에 짝대기로 했을 때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돌려서 바퀴 수로 재는 거. 150바퀴를 돌렸다라는 거 하는 거니까 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트까지는 집에서 시작부터 해갖고 마트까지는 이 동글뱅이가 몇 바퀴? 150바퀴 돌렸다는 얘기야. 그럼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마트까지는 뭐랑 똑같아? 이 원 바퀴자에 원주 곱하기 얼마? 150이랑 똑같은 거지. 여기까지 가서 안 가서? 원주율은 얼마로 계산하자? 3.14로 계산하자. 지름은 얼마야? 30. 그럼 원주는? 원주 지름 곱하기 3.14. 여기까지가 한 바퀴 원주지. 근데 그게 몇 바퀴? 150바퀴를 돈 거니까 이걸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여기 봐라. 150이랑 30이랑 먼저 곱해도 돼, 안 돼? 되니까 어떻게 돼? 둘이 곱하니까 45, 0, 0이지. 0, 0은 얘한테 먼저 곱해주면 이렇게 해도 아이고 3.14 난다. 314. 상관없겠지. 이해가? 그리고 이 문제에서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뭘까? 단위야, 단위. 지금 센티미터. 그렇지. 이건 센티미터고 문제 집에서 마트까지 물어본 거 몇 센치냐고 물어봤지. 그럼 얘는 단위 변환할 필요가 없겠지만 보통은 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바퀴수 이만큼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 이런 모양이 색칠한 부분의 둘레를 구하시오라고. 색칠한 거의 둘레야. 이거 넓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색칠한 거의 둘레니까 색칠한 거의 둘레를 보면 여기 초록색. 하얀색이 색칠한 거예요. 아니지. 하얀색 아니게 색칠한 거지. 그렇죠? 됐어? 그 다음에 이게 색칠한 부분의 도형 둘레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빼주면 아니야. 그거 봐. 또 넓이를 생각하고 있잖아. 안 돼. 착각하면 안 된다고. 둘레. 둘레야. 색칠한 건 여기고 이 색칠한 거에 둘레를 구하라는 거야. 넓이랑 착각하면 안 돼? 요거 돼 안 돼? 이거 색칠한 부분의 둘레지. 네. 이것도 둘레지. 네. 이것도 둘레지. 네.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네.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지름 얼마짜리? 지름 반지. 20cm짜리 원주가 되는 거고, 요거는 지름 얼마짜리? 10cm짜리 원주 몇 개? 그렇지, 2개.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이해 가냐? 여기서부터 이제 살살 어려워지는 거야. 28번 식력에 요 파란색은 시작. 10 곱하기
3.1 곱하기 2죠. 안 끝났죠? 더하기. 빨간색 얘기. 2 더하는 거니까 더하지. 둘레니까 얘는 20 곱하기 3.1. 이거 계산하면 답 나오는 거지. 다시 파란색 둘레 얘기. 그럼 지름부터 찾아야 되지. 네. 지름은 얼마? 15 얘가 15면 얘도 15가 되겠지. 네. 15 곱하기 3.1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빨간색 둘레 얘기. 빨간색 둘레는 15 곱하기 4가 되겠지. 아 이게 색칠한 부분 네. 이해 가한가? 이렇게 놓고서 보는 거야. 그 둘이 더해야지 정답이 나오겠지. 이해 가서 안 가서?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할래? 색칠한 부분의 둘레는 몇 cm입니까? 자 일단 지름이 7cm인 반짜리 원이 두 개 있고요. 그렇네요. 31번이야. 우리 민준 학생. 네? 자, 어떻게 구할 거야? 일단 원주율이 3.1. 3.1이네요. 일단 전체 둘레를 주지 않습니다. 일단 그만하지만 일단 그만하고 2단으로 가자. 일단 그만해. 2단. 2단. 지름이 7cm인 반원 두 개 그거 했잖아. 그 3단 있고요. 가봐야지 3단. 3단. 그 두 개가 좀 겹쳐 있습니다. 그럼 눈이 삐꾸가 아니면 다 아는 거니까 그건 됐고 뭐 빨리 4단. 그래. 이거 하나 푸는데 몇 단으로 나눠서 뭐라 그래. 지름이 7cm인 저 단원의 둘레는 몇 cm일까요? 그러니까 7 지금 뭐야 우리 학원의 학생 송민준 학생 아마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거를 지금 색칠한 부분에 둘레를 따라가려 보니까 직선 길이가 일단 몇 개 있어 지금? 77 두 개가 있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곡선 길이를 보아하니까 빨간색도 곡선이고요. 파란색도 곡선, 검정색도 곡선이고 초록색도 곡선이고 파란색도 곡선인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서 보니까 빨간색 더하기 초록색이 이거네. 그 다음 검정색 더하기 파란색이 이거네. 이거 두 개는 둘이 더해버리니까 원이네. 초록색 길이 두 개랑 지름 길이 얼마짜리? 지름 길이? 그렇지. 7cm짜리 원 둘레랑 합친 게 바로 색칠한 부분에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바로 그래. 아이고 뻔뻔스럽게. 어렵다. 민준아 생각 좀 많이 해. 알겠지? 이런 건 쉬운데 어떻게 보면 저런 게 더 어렵죠. 일단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 첫 번째 단원인데 원 첫 번째 둘레까지만 연필 드시고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 대표용들 있지. 대표용들 지금부터 빨리 풀어요. 빨리 풀어요. 대표용들 바로 밑에 있는 것들. 정훈이도 화면 잠깐 멈춰놓고 후딱 푸십니다. 시작. 자, 정훈아 페이지에 몇 쪽부터 해서 채점할 거냐면 자, 내가 답을 불러줄게요. 몇 쪽부터? 10, 30, 137. 137쪽의 내용부터 답을 불러줄 겁니다. 136쪽부터 1번의 답은 O, 그 다음 X, 그 다음 4번의 답은 우진, 그 다음 8번의 답은 27cm. 이거 단위 써야 돼. 9번의 답은 39cm. 넘겨서 14번의 답은 위에서부터 16, 11, 13. 얘는 단위 쓸 필요 없다. 20번의 답은 종원. 그 다음에 26번의 답은 14,130cm. 그 다음에 28번의 답 14,130cm. 됐어요? 그 다음 28번의 답은 124cm.
29번의 답은 106.5cm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원의 둘레와 관련된 내용이고 숙제는 1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다음 주 수요일이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140쪽까지 해서 한 단원 그렇게 해서 끝내오도록 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정훈이는 카톡으로 시험지 보내놨으니까 그 시험지도 꼭 풀어서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수업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